반갑습니다. 전 세계 7번째 육성이 된 정지모 육성 프론티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도 처음이고, 또 오늘 이 새 장비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첫 방송인인 만큼 너무 또 떨리네요. 저는 이 육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도 있었고, 특히 오성인 김명순 저희 집사람의 어떤 활동적인 어떤 도움 때문에 제가 육성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가병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업스폰서님들의 어떤 그런 역할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육성의 자리를 달성할 수 있었고, 많은 프론티어님들과 같이, 협력자들과 같이 일하는 바람에 육성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육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육성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탄생했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삼성방에 쳐다보면은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별들이 쏟아지는 그 역할에서는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월한 사업이고, 우리한테 너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 KOK 플레이 미디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를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애쓰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한테 있다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젊으실 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사람과의 한 번의 대화는 10년의 공부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 사회, 경제, 금융 환경에 초대형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들한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거대한 철갑선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조각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언택트가 부상하면서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침에 자고 있나면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그죠? 그 휴대폰 안에는 어마어마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있죠. 이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는 게임을 비롯해서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콘텐츠 생산량에서 그 수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가 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게임 산업은 2001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게임 수출액도 2017년 기준으로 약 80%나 성장할 정도로 해외에서 국산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67.2%나 될 정도로 국산 게임들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오플에서 개발하고 넷슨에서 유통하는 던전 파이터는 2008년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그야말로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회원수 5억 명, 동시 접속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서버에서만 1조 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중국에서 네오플 전체 수익의 93%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엄청난 대박을 친 게임입니다. 2012년에 강남스타일을 발표했는데 유튜브에서 무려 34억 번 이상 조회됐다. 약 오늘 동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바로 강남스타일이었다. 2014년 12월 유튜브는 이 영상의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뷰수를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더 많은 수의 뷰를 허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확장해야 했다. 하루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한류 영화 드라마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흉범 시즌2는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 정보 사이트 인기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 기존 10위인 왕좌의 게임을 꺾었으며 넷플릭스 최신 인기 순위에서 톱10에 진입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종영한 TVN 드라마이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 또한 K-드라마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곳곳에서 국가별 일간 탑10 콘텐츠 이름을 올리면서 K-드라마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중이며 네, 한류 문화 콘텐츠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기를 전 세계에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음원이죠. 음원, 게임, TV 드라마, 쇼핑몰, 예,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을 휴대폰 안에서 또는 PC 안에서 보는 것을 디지털 콘텐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는 매년 예, 전 세계 10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매년 20% 이상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시장 규모로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과 2021년도의 증가수는 어마합니다. 컨텐츠 시장의 전체 컨텐츠 시장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에는 33.5%였으나 올해 2021년은 53%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자료인데요. K 콘텐츠의 기업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예, 자동차가 189조, 예, 반도체가 129조, 예, 콘텐츠가 무려 126조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중국의 앱스토어 게임 다운로드 수가 62.2%나 증가되고요. 2020년 1분기 신규 계정이 지난 분기보다 2배가 증가해서 1600만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작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 8월 달에 나온 건데 정부도 VR이나 AR을 규제를 완화하고 35개라는 어떤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전 세계 플랫폼 중에 영화를 공급하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을 5개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택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KOK 플레이는 어땠습니까? 무려 3년 전에 이러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PD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미래의 메타버스의 주역이 될 KOK 체인이라는 것이죠. 3년 전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미 드림시티라는 가상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머지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가상정강의실이라든지 SNS 서비스가 발표될 것으로 이미 공표가 됐죠. 12월에 머지리티 서비스가 발표가 됩니다. 이 메타버스, 밀레니엄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실제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우리 기성세대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죠. 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가상현실에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깨너머로나마 한번 확인하고 배워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동영상이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 찾아낸 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제 원고가 뭐 좀 잘못된 건지 강남 땅을 8만 원에 산다.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올해 초에 반포 아파트 주변을 8만 원에 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단순히 산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가격이 50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변을 네덜란드 사람이 소유해서 네. 지금은 그분에게 다시 이걸 되살려면 시세의 2배를 줘야 되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 주변을 4천 원에 사고 이 인도 타지마할 주변을 5만 원에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분도 어떠세요? 사고 싶어요? 아니, 5만 원을 사려면 살 수 있는 거가 궁금해. 뭐 타지말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샀다는 건요. 네.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가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가상의 부동산을 실제 돈을 주고 산 건데요. 이것은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네. 이 잘게 쪼갠 그 구역을 그 소유권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요? 예. 제가 사실 그 마을버스까지는 공부가 되었는데 메타버스는 뭔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속에서 가상의 디지털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초월, 가상이라는 뜻이고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것을 뜻하는데 현실 공간 또는 현실 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을 만든 것이죠. 아니 지금 댓글 보니까 마을버스는 정말 내가 다 부끄럽다. 아니 PD가 시켰어요. 다들 지금 물어본다고. 최욱 씨가 메타버스. 이거 맞잖아. 아는데 듣기는 들어왔어. 근데 이게 메타버스 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메타버스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억 명이요? 네, 이미 참여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가입한 게 아니네요. 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버스 이게 이렇게 난리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 바로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과감한 헤어스타일과 화장도 도전해봤습니다. 제 모습 어떤가요?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이요? 메타버스에 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홍대 입구역이었습니다. 곳곳이 실제 지하철역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오, 마침 이렇게 지하철이 오길래 황급히 올라타 봤습니다. 오 진짜 타네. 네, 지하철 내부도 꽤 잘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이야 수상 택시도 다녀. 이거 바보대기 아니야 바보대기? 물 뽑는데? 네, 맞아요. 다른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 여기서 벚꽃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놀이기구를 직접 타볼 수도 있었고요. 예. 진짜 그 물다리가 어떻게 그때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 와. 그리고 밤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팔씨름도 했습니다. 아쉽게 제가 졌지만 이렇게 또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비슷하게 춤을 추는 것 같지? 안 되는 곳이 없는 이곳, 그래서 저희 더라이브 스튜디오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네. 똑같아. 네, 이곳에 제가 직접 메타버스 속 유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매력은 뭘까요? 3D 캐릭터들이 같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대화 나누는 것보다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30대다 보니까 더 제약이 많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크리에이티브 분야긴 한데 현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가 금융 쪽으로 쌓이게 됐어요. 텍토에서
쪽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귀걸이도 현실에서는 하시기 어려워요. 회사에서 잘립니다. 초등학생 때 꿈이 백댄서였거든요. 혹시 저도 뮤비에 좀 출연할 수 있나요?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춤을 못 추는데 괜찮나요? 가능하더라고요. 오, 아이돌급인데? 감사합니다. 다 하네요. 네. 뮤비로 이렇게 데뷔도 해봤습니다. 우리 문준 PD. 네.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율이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율이가 못 느껴져요. 약간 블랙핑크도 있고. 아, 네. 눈보러 가야지. 제니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초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솔직히 뭐 약간 신기하긴 한데, 아니 뭐 실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영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부질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걸 직접 해보니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게 어쨌든 제가 만든 저랑 나름대로 닮은 아바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뭔가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지켰네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뭐 어릴 때 뭐 심스라든지 그런 뭐 캐릭터 나오는 네. 게임들, 뭐 RPG 게임 이런 걸 해보면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이 기존의 이런 게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기존의 게임은 사실 우리가 게임을 즐길 때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잖아요. 그 캐릭터는 사실 그 게임 제작사가 만들어낸 캐릭터일 뿐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캐릭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캐릭터의 모양새, 외모, 자아까지도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실현하지 못했던 꿈이라든가 어떤 갇힌 어떤 열망을 거기서는 얼마든지 투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유튜브나 뭐 SNS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SNS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 현실 세계랑 똑같이 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네.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아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단순히 노는 수준에서 넘어서 가지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가상 세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UC 버클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됐는데요. 예. 그래서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게임 속에서 예. 바로 졸업식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총장님까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제 총장님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로 여는 것은 이미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진짜 또 하나의 세상이네요. 맞아요. 그것을 좀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이 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돈을 주고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명의 국가 브랜드부터 이렇게 다 상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친숙한 의류들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메타버스에서 의류 브랜드를 직접 창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렌지 씨인데요. 제가 이분이 추천한 옷 직접 입어봤습니다. 이거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보실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만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저는 제 캐릭터랑 크리에이터 비슷하다. 활동 렌지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말해서 세후 1,500만 원? 그럼 편벌에 얼마 정도 하나요? 초반에는 제가 한 22원에서 24원 정도로 팔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서 한 240원에서 뭐 그 정도. 이야,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직접 할 때도 있고 혹은 유행하는 거를 많이 보고 반영을 해가지고 만드는 편. 가상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10대들은 이미 모바일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모바일에서 친구들 사귀고 이제 글로벌 친구들도 모바일 그 가상세계에서 만나고 더 확장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신기하네.
뭔가 세상이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옷을 사고 옷을 팔아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벌고 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는 네. 실제 브랜드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10대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예. 시스템이다 보니까 10대들 마케팅에 좀 주력하는 패션 산업이랑요,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여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나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메타버스 속 캐릭터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요, 가수들의 무대 의상을 그 안에서 팔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월드와이드 스타 BTS도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힙합 가수는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50분 공연에 2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200억이요? 네. 아, 현실 세계가 아닌데 가상 세계에서. 근데 사실 가상세계에서 저런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유저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홍보하고 돈을 버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워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개인 유저들이 또 돈을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길들이 아까 많아졌기 그 때문에. 디자이너 렌지 씨처럼.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인 로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만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 따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망가기 게임이라는 걸 내가 개발했다, 아니면 벽돌치기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 재밌으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몰렸을 때 일정 정도 이상 사람이 많이 몰리면 유료로 바꾸는 거예요. 내 게임 같이 하려면 돈 내. 이렇게 될 수가 현실세계랑 있죠.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 실제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할 때 광고판들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기업이 그 개인에게 우리 뭐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 우리 무슨 피자 가게 홍보해주세요라고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세계랑 똑같아진 거죠.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와갖고 뭐 홍보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노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는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7배 뛰어서 33조 원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보유하는 기업들이 일단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봤더니요, 금액이 9,800조 원에 달해요. 그러니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이 디지털 공간의 확장성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멀지 않아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투표도 하고 후배도 생기고 대표도 뽑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가상세계 얘기하니까 저는 또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게 VR 기계 있잖아요. SF 영화 보면은 VR 기계 같은 걸 쓰면은 가상현실에서 체험이지만 뭐 실제로 촉각을 느낄 수, 촉각도 있고 뭐 향 이런 것도 맡을 수 있고 그러는데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놀이공원에서 VR로 롤러코스터를 하는 체험을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만 이용을 한대요. 근데 실제 롤러코스터는 그 놀이공원을 갔을 때마다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VR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시각만 만족하지 바람 확 날리고 그 바깥의 그 촉감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오감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온도, 습도, 공기 질감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달아서 마치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연구를 이미 완성 단계에 놓은 회사도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촉각, 달리기, 점프 등이 가능한 VR 장비를 1, 2년 안에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헷갈리겠어요. 우리 저 오원정 아나운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꼭 유명한 아나운서. 잘 보셨습니까? 예, 좀 잠이 올 겁니다. 그죠? 이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보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굴지 회사들, 삼성, LG 이런 쪽에서 가상현실이나 이런 메타버스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은 토마스 프레이죠. 구글에서 선정한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죠. 토마스 프레이. 이분이 2030년도가 되면 약 20만 개의 우리 일자리들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서두에 제가 엘빈 토플러의 어떤 명언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섭렵해야 됩니다. 토마스 프레이가 18가지의 미래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주목하는 미래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는 전 세계 인구수가 78억 명이나 되지만 과반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적극 반대했죠. 적극 반대해서 페이스북이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인원수, 25억 명이라는 유저수, 거기에 미국 달러와의 어떤 패권에서 미국 달러가 패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25억 명의 유저가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리브라 코인을 쓰게 된다면, 그죠? 달러를 안 쓰겠죠. 그런 미국이 올 1월 4일 날 전격적으로 이걸 발표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세계 최초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 공식적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 등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통화감독청 OCC는 현지 시간 4일 국립은행과 연방저축연합회는 허가된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은행과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통상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테더 코인을 비롯해 HUSD, PAX, GUSD, USDC 등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과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전격 허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도 전망됩니다. OCC는 법률을 준수하는 활동일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과 저장, 기록, 처리할 수 있으며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로, 법정 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인은 중앙화 시스템을 사용하기보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을 통해 수취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수취인은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C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방안으로 해외 송금 비용을 덜어줄 수 있다며 거래 검증에 필요한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결제 네트워크보다 복원력이 크고 정보 조작이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네,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그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을 통화감독청에서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USDT 같은 게 퍼블릭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에 속합니다. ERC20 기반을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것들이 은행의 달러와, 그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간에 서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은 미국 법 안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세상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마저도 변화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산다 한들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본 법칙들이 틀려졌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네, 저는 KOK 플레이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KOK 플레이냐? KOK 플레이는 전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와 AI와 블록체인을 기반한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요. 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보면 왜 KOK 플레이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 프론티어들이 1억 명의 프론티어가 양성되면 전 세계의 과반수를 석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특징을 간단히 보면 4차 산업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만 익명성이 있다는 것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보안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될 그런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금융,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조, 변조, 해킹이 불가능하고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KOK 플레이가 초기에 어떻게 설립되었다는 어떤 배경을 보실 것 같으면 이런 저작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TPS라는 것인데요.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초당 7건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된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이죠. 지금 현재 20건밖에 안 됩니다. 리플은 1599건, 이오스는 초당 3000건이죠. 비자카드는 물론 2만 건이지만 데이터 성분 자체가 좀 많이 틀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미디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미디움의 속도는 최소 3만 건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한 것이 15,000건 정도 되고요. 그것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이것을 개발한 MBPU를 통해서 초당 3만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최소 속도죠. MDL 시리즈죠. 지난 6월 4일 날 제가 미디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학동에 있는. 그때 발표 내용이 3만과 5만은 이미 실용화가 됐고요. 10만 TPS까지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SKCNC나 LGCNS,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미디움 솔루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최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테스트베드를 했죠.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뿐만 아니라 많은 컨소시엄들이 미디움 솔루션을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CPU라는 게 있죠. 중앙 처리 장치, 그죠? CPU라는 게 있어서 그 CPU가 빠르고 늦음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의 속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됐는데 GPU라는 게 있고요. 그래픽 연산. 주로 이제 게임 잘하는 친구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바꿉니다. 그레이드 높은 걸로. 예, 그러면 게임이 잘 돌아가죠. 예. 머신러닝. 예. MBPU는 블록체인을 연산하는 그런 칩입니다. 미디움에서 CPU 성능의 10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거죠. 블록체인 전용 하드웨어 MBPU가 어떤 것이냐면 블록체인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병목 현상과 장애 요소들을 처리하는 전용 정보 처리 장치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속 기술인 것이죠. 이 내용은 미디움이 2019년도에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10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인 TPS가 10만 TPS 나아가서 100만 TPS까지 그 기술적 목표가 완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그 우수성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어떠한 글로벌 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그 속도의 단점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EWM, EOS 등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의 단점을 극복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를 블록체인 세계를 이끄는 리딩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움에서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소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본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성능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암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였고 암 서버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저희의 다음 단계는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0만 TPS, 100만 TPS까지 연구 개발을 열심히 완료해야 합니다. 그 기술적 목표가 완성된다면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확신합니다. 미디움은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 블록체인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예, 저도 제가 초기에 KOK 플레이를 시작할 적에 처음부터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KOK 플레이의 어떤 사업의 진정성과 여기에 참여한 분들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확정과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시작하게 되었고 미디움 재단의 멤버 소개입니다. 김판종 의장이죠. 미디움의 의장이시고 CEO시고 전 세계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많은 인물이 있지만 김판종 의장도 전 세계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MBPU라는 것은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그런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최영규 CA는 수석 설계자라고 되어 있죠. 서울대학교 핵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예, 삼성전자의 기술총괄 소프트웨어 연구소장을 역임하셨으며, 엔비디아의 한국 연구소장을 하셨습니다. 예. 최영규 박사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KOK 코인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KOK 홈페이지를 통해서 61쪽짜리의 백서를 공표를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미디움은 우리 KOK의 이런 어떤 발전 가능성, 그리고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어떤 같은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KOK를 꾸준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5월 달이죠. 5월 20일 KOK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디움은 디지털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9 컴퍼니, 그죠? 현금 결제, 자동화 결제 시스템, 더9 컴퍼니를 비롯해서 게임 분야를 새로 또 만들었죠. 네, 조건 없이, 렌탈비 없이, 시스템 사용료도 없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여기 지분을 미디움이 가지고 있죠. 미디움 게임즈. 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KOK 플레이가 블록체인의 한계와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디움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연산 속도의 최강인 미디움의 합병은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입니다. 그죠? 최영규 CA님이 하신 말씀 중에 KOK 토큰의 가치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KOK 토큰의 가치가 5년 안에 $100를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총 50억 개의 코인을 발행하죠. 35억 개는 재단에서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죠? 15억 개로 유통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소각을 하고 또 너무 오르면 또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량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와 사용자 증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은 우리 프론티어 역할들이 가장 큰 것이고요. 물론 재단도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더 많은 D앱에 참여를 한다면 $100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더리움을 능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D앱 수의 증가를 이야기하셨죠. 최영규 박사님이, 그죠? 전 세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D앱 수가 2,766개입니다. 제일 많죠. 이더리움이 그냥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D앱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앱은 다시 이야기해서 플랫폼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오스가 이렇고, 크레이튼, 그죠?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이죠. 엑스그라운드에서 만든 64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KOK는 어떻습니까? KOK는 속도전에서 이런 코인들하고 기술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와 이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가상 데이터나 공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무한 증가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불어납니다. 그죠? 아까 서두에 본 동영상에 메타버스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감하고는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게 완벽하게 현실감을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전에서 미디움을 따라올 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KOK는 반드시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KOK의 토큰 가치 상승을 한번 보시죠. 2020년 1월 15일 날 GBG 거래소에 최초 상장이 되었고 이게 14번의 상승을 거쳤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큰 이슈가 있었죠. 네. 2021년 2월 9일 날 메인넷의 MVP가 가동된다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33%가 상승이 됐고, 미디움이 KOK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합병시켰죠, 같이. 그렇게 해서 무려 100%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근래에 7월 10일 날 토마스 프레이 박사께서 미디움 KOK의 기술 고문으로 영입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또 상승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그죠? 기술적으로. (1년 7개월) 동안 무려 17배, 18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GBG 거래소에 연간 차트를 낸 겁니다. 초기에 2020년 1월 15일 날 0.14달러로 상장됐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하지 않았죠. 그죠? 점진적 상승. 계단식 저점 확보가 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선택과 집중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중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죠? KOK 브레인은 초기에는 우리가 가시밭길도 많았고, 늪도 있었고, 너무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프론티어 확장에 애를 썼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충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최영규 박사님 말했지만 KOK 플레이를 믿고 초기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크나큰 혜택을 줬다. 주겠다. 그 약속을 1년 동안이나 지켰습니다. 그죠? 너무나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고민들은 이제는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속도로가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검증할 필요 없어요. 이 선택이 실력이죠. 제가 메타버스 형태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3레벨의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골든타임을 위한 속도의 인식을 하라. 느린 것은 신중이 아니다. 무능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틀을 닦아놨습니다. 그죠?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8레벨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원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소망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진짜 행동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그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잘 짜여진 계획과 목적, 그 과정의 일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까지) 달성하겠다. 무엇을 달성하겠다. 언제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성공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 이 설명과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